원일이 TV 11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 떼라, 이 말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인데 이를 기자단한테 보내는 문자로 뿌려버렸습니다. 법무장관이 위에서 진 누르고 중앙지검장이 밑에서 치 받고 친여 언론이 여론전 벌이고 묻지마 지지층은 공세를 강화한다. 윤석열 총장이 고립무원이다. 사면 초과다. 식물총장으로 몰고 간다.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아기가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빌미가 됐는지, 법리 다툼의 쟁점은 뭔지, 그 뒤에 담긴 정치적 속셈이 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조항하고요, 검찰 조직과 기구, 그리고 등장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빌미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채널A 기자, 이미 해고돼서 전직 기자 됐습니다. 편의상 채널A 기자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랑 유착을 해서 유시민이랑 친분 있는 이철 VIK 대표가 내세운 제보자 X 지모 씨를 만났다. 그리고 유시민 비리를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협박했다.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강요 미수죄를 저질렀다. 이게 MBC 보도의 요지이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은 정반대죠. 기자는 이철이 내세운 제보자 X 지모 씨한테 낚였다. 지 씨가 검찰과 교감되느냐고 먼저 물었고, 검찰의 선처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취재 과정을 미리 MBC에 역제보해서 몰래 촬영시켰다. 낚였다 하더라도 취재 윤리 선을 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형법상 강요 미수죄로 엮이는 것은 억울하다. 이게 기자의 항변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한동훈 검사장, 기자와의 대화 중에 분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유시민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권력형 로비 사건이 아니고 민생금융 사기 사건이다.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난 모른다. 이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이 내용은 빼고 문제될 만한 내용만 골라서 소위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짜집기 무리수 수사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형사부장들과 연구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죠. 서울중앙지검 주장대로 기자가 강요 미수죄를 저질렀는지,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랑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대화를 했는지 따져봐라, 이랬던 거예요. 결론은 죄가 안 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강요 미수가 되려면 협박 혹은 강요를 받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꼈어야 되는데, 제보자 X의 행태는 정반대였습니다. MBC를 끌고 들어와 역제보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도 풀 버전으로 들어보니 불리한 내용만 악마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측근인 한동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빠질게.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이 결정에 항명을 한 겁니다. 요구 조건도 공개를 했어요. 1.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2. 서울중앙지검의 특임검사에 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3. 이철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라. 세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하죠. 먼저 이걸 이해하시는 게 순서인 듯 합니다. 첫째, 전문수사 자문단. 검찰총장은 이걸 소집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중앙지검장은 못 믿겠다, 중단해라, 이겁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이게 뭐냐?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남용한다,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검찰개혁 요구가 빗발쳤죠. 그래서 밀려서 만들어진 게 전문수사자문단입니다. 주요 사건을 처리를 할 때, 일선 검찰청하고 대검이 의견이 충돌을 할 때, 과거 같으면 검찰총장이 왕이죠. 검사 동일체 원칙, 헌법에 규정된 권한 때문이에요. 즉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다.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결정을 해라. 검찰총장은 그때까지 사건 처리 결정을 보류해라.
이게 전문 수사 자문단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 자문단은 누구냐? 지금까지는 대부분 전직 법관과 검사 출신들이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따라서 7월 중순에 수사자문단 소집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걸 중단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중앙지검에 보장하라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또 특임 검사는 또 뭐냐?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할 때 지휘라인 다 건너뛰고 중간 보고하지 말고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맨 마지막에 보고하는 제도가 특임검사 제도입니다. 검찰총장의 지휘라인, 그거를 제한하는 게 특임검사예요. 검사가 비리에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종종 활용되는 제도이긴 합니다. 한동훈은 현직 검사니까 외부 자문단에 물을 사안이 아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테니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게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자는 수사자문단은 중단해라 해놓고 대신 수사심의의 소집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럼 수사심의위라는 거는 또 뭐냐?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에 신청을 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죠. 불기소하라고. 이제 이재용 수사 할 만큼 했으니까 더 하지 말고 불기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게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삼성 이재용 건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옳다 그르다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걸 신청한 사람이 이철 VIK 대표예요. 신라젠 대주주고 주가 조작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친노 인사입니다. 유시민과의 친분으로 구설을 많이 탄 인물이에요. 이철의 요지는 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 피해자다.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심사를 해달라. 이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 그럼 받아줄게. 수사심의위 소집해.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같은 사건을 놓고 이달 중순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한 수사자문단 회의도 열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결정한 수사심의 회의도 열리는 겁니다. 한 사건 두 기구, 사상 초유의 상황이에요.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의 차이점은 뭘까요? 수사자문단은 말 그대로 수사 전문가들이 법리 자문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범죄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 구성도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형사법 전문가, 따라서 전직 법관, 전직 검사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수사심의위라는 거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150명에서 250명 사이의 위원들 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리 자체보다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분위기, 사회 통념, 상식 이런 걸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왜 법리를 따질 수사자문단을 원하고 이성윤은 왜 법리 플러스 알파를 중시하는 수사심의위를 원하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한 사건의 두 기구가 동시에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기구 모두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수사자문단 출범 이후에 8번 열렸는데 검찰총장이 모두 그 결과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두 기구가 결론을 달리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총장 뭘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상반된 결론을 각각 낼 경우에 어떤 후폭풍이 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전문 수사 자문단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 요구한 수사심의위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추미애 장관의 30일 발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채널A 기자 사건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 회부를 한 거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 항명을 한 거예요. 장관이 위에서 누르고 지검장은 밑에서 치받고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제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 일과 수사가 한참 진행이 될 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기소가 됐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최강욱 기소를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보다 못해서 야 직접 갖고 와. 그래서 기소를 해버렸죠.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찰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
검찰총장이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외부위원회에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수사자문단이 바로 외부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한다니까 아주 나쁜 선례다라고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추 장관의 이 메시지를 받아서 바로 공개 항명한 거고요. 어디나 등장하는 여권의 수호천사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성윤 지검장 측면 지원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묻지마 지지층의 윤석열 비난 여론전 온라인상에서 역대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뒤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고 추미애 장관 뒤에는 묻지마 지지층이 있죠. 물론 최강욱도 있고 김남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위에서 짓누르는 법무장관, 밑에서 치받는 중앙지검장, 그리고 고립무원 사면초가인 검찰총장,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처지에 놓인 겁니까? 한때는 우리 윤 총장님이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라고 포장하려고 해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기 때문이에요. 조국 일가 수사 한동훈이 지휘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어요. 최강욱, 황운하 다 기소했습니다. 범죄 있는 곳에 수사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이 고립무원, 이 사면 초과는 윤 총장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겁니다. 거꾸로 저는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이라도 조국 정경심 사건 혐의 없다 결론 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근거 없다 선언하고 최광욱, 황운하 기소 철회하고 윤미향 사건에 범죄 없다 결론 내고 무혐의 선언하면 남은 임기 1년 실세 검찰총장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남은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 지휘 잘 받겠다고 항복하면 잘려나간 팔다리 돌아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밟히고 치 받치고 떠밀리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질질 끌려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꺾이진 않는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 소신만이 윤 총장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끈만 잡으면 시체 총장이 돼서 죽어가더라도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윤석열 총장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묻히는 정의는 없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시간은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밝혀지는 겁니다. 전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